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11월 달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령 출산하게 되면 산모,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다. 고로 태아보험의 중요성, 태아보험 가입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15년간 출산 연령이 3살 뒤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늦게 태어나게 되니까 산모로서도 합병증이나 질병 발병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이른둥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른둥이라면 2.5kg 미만 또는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말하는데 이 아기들은 당연히요. 합병증 위험이나 질병 발병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신생아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약 42%에 해당하는 이른둥이가 병원 신세를 진다. 그리고 퇴원을 하게 돼도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찾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50%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1000만 원을 넘게 쓰는 비율도 6.6%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즉 임신만 하면 언제든지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다 아시다시피 22주 6일 이전에 가입하면 태아 특약을 넣을 수가 있고 우리가 12주 정도 되면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전에 또 가입하게 되면 또 안전하게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아보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양성자 치료를 받은 누적 환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이야기인데 2016년 4월에 도입해서 약 6년여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국가랑 비교해 보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빠른 그러한 속도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양성자 치료를 잘 하고 있고 치료가 입증됐다는 내용이겠죠. 다 아시다시피 양성자 치료는요, 치료받기가 기타 이제 여타 다른 항암 치료에 비해서 편하죠. 14.5의 평균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을 때 30분 정도면 치료가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치기 힘든 그러한 고형암 중에서도 난치성 암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는요, 우리 이제 소아암이죠. 소아암은 당연히 빈도가 낮지 않습니까?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이 양성자 치료에는 10%에 해당하는 많은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암, 또 조심스러운 암 이런 치료에 굉장히 탁월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빈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스캔 방식으로 해서 구석구석 잘 찾아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치료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도입될 중입자 치료기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는 비용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대한 보장 금액을 업셀링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고객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기사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 건보 의료비,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50조가 돌파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100조가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고령화죠. 그리고 뭉켜라고 해서 건강보험 확대 사업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커지면서 결국은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건보 진료비 누가 많이 쓸까요? 당연히 노인분들이 많이 씁니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노인은 16.5%에 해당하는데 건보 진료비는 무려 43%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보 재정은 훨씬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1인당 월 진료비를 보게 되면 노인분들의 진료비는 일반에 비해서 2.6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가중될 것이고 결국 건보 재정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든 이를 보완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개인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득이 있을 때 개인보험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보장성 보험 컨설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험사 CEO들에게 어떤 상품에 앞으로 주력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생명보험 33.3%가 종신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은 46.2%가 장기인보험에 주력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생명보험부터 보면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순위입니다. 자, 당연히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주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이제 2023년도 IFRS 17이 도입이 되고 과거에 판매됐던 고금리 저축성 상품들이 생명보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보험 쪽에 또 건강보험 이러한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변액보험에 집중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지금 구매하는 건 너무 좋지만 사실 시장이 도와주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주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상품들이 그거에 맞춰서 안전장치를 걸어서 세일즈한다라면 이런 것이 분명히 도움될 것이고요. 뭐 손보호사는 당연히 장기인 보험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CM 시장이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넘었고요. 그리고 다이렉트가 점점 크게 들어오고 있고 또 정부의 이제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인 보험을 많이 판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손 보험에 대한 적자 부분도 빨리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쪽에 이제 목표를 좀 내세웠는데 뭐 질병관리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 결국 보험사가 보험 판매하는 것 이외에 소비자분들한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사가 단순히 보험만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 이쪽으로 이제 이끌려고 하겠죠. 한때 이제 말이 많았던 보험 비교 플랫폼 이런 사업자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과 이제 경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해소점을 이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렌드를 봐야 되고 CEO 분들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결국 목표가 정해지면 그 상품에 어떻게든 세일즈를 도모하려고 하는 상품 개발들이나 또는 개편 또는 어떤 특별한 이슈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나왔다라는 거 또는 뇌혈관 허혈성 또는 기타 심장 질환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확대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빨리 판매해야 되겠죠. 이것을 잘 눈여겨보고 신상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파악한다라면 세일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산재 기업 단체 보험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산업재해. 자, 최근에 오늘 뉴스도 보면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빵 만드는 기업의 문제, 또 하청 같이 계열사에 또 문제가 일어났고요. 또 안성에서 또 사고가 터졌고, 최근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데, 자, 어떻게 보면 계속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 법도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계들, 인공지능, 뭐 로봇들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 사고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가 무려 33%나 늘어났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원인은 질병이 17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좀 받기 힘들었던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일단 사고 나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배상금도 줘야 되고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보험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뭐 보험 같은 건 기업 전용 보험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핵심 카바라는 보험도 있고 전체를 또 다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면 근로자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보상을 또 해줄 수 있고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의라는 거에 결국은 돈이라는 걸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부담을 낮춤으로써 기업도 재정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고 해당 어떤 사건을 좀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출산이 늦어지면서 산모 태아 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아보험이 이제 뭐 필수죠. 필수라지만 그래도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임신하셨다면 가입을 유도하는 게 산모한테도 좋고 태아한테도 너무 좋은 그러한 이제 보장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양성자 치료 누적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치료 기술이 충분히 입증되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도입될 새로운 치료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걸 함부로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보험금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좋은 치료는 결국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그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면서 갑자기 막아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 민원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줄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보험의 필요성은 앞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의 주력 상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당 보험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상품이라든가 또 더 좋은 상품 또는 트렌드에 그 상황에 맞는 상품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맞춰서 세일즈 컨셉을 잡으면 영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산재, 기업 단체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터지게 되면 뭐 행정적 처벌에 또 민사적 부담금 이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까지 엄청난 부담이 기업들한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근로자가 제대로 보장을 받고 기업도 안전하게 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면 결국 보험을 이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사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